빌 게이츠를 블루필 알파남으로 규정하셨습니다. 베조스와 게이츠는 20년의 결혼 생활 끝으로 이혼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은 그게 전처들이 짜놓은 덫이고 여성 중심 사회가 짜놓은 매트릭스 두뇌에 연결된 호구였다고 빌 게이츠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긴 세월이 아닌가요? 그리고 레드필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혼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분은 되게 제 컨텐츠를 진지하게 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빌 게이츠를요 블루필 알파로 지정을 한 이유는 첫 번째, 왜 그를 알파라 불렀냐?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은 슈퍼리치이기 때문이에요. 빌 게이츠는 슈퍼리치인 거 빼면은 알파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윈도우 95부터 사용을 했던 여러분들 기준으로 치면 이제 약간 꼰대이기 때문에 저는 빌 게이츠가 젊었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잘 기억해요. 빌 게이츠가 알파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워커홀릭이었어 진짜. 왜냐면 저는 이제 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부자들에 대한 얘기는 다 읽어봤거든요 책에서. 근데 뭐 빌 게이츠 얘기 안 읽어봤겠어? 빌 게이츠는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워낙 돈으로 다 찍어 누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여자도 빌 게이츠를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 게이츠는 자신의 블루필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신의 블루필 프레임이 다른 요소로 인해서 정상 작동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인생이 가장 위험한 줄 알아요? 한 번도 고난이나 위기를 겪어본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여러분이 비트코인이라고 주식을 하잖아요. 한 번도 돈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왜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거든.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하고 자기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다 나중에 좆되지. 그리고 긴 세월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긴 세월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분은 덫이라고 표현하고 긴 세월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블루필 알파를 찾는 여자들이 다 골드 디거들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얘기하면 되게 길어지는데 물론 골드 디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 디거는 아주 빠르게 치고 빠지죠. 결혼하고 뭐 몇 년 못 가서 바로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섹스해놓고 미투하거나 꼬뱀짓하고. 게이츠의 아내는 베팅을 한 거예요. 베팅. 이 빌 게이츠가 될 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베팅을 한 거예요. 또 아이도 키워야 했기 때문에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해야 될 동기가 충분했고요. 그리고 또 결혼 이후에는 여러 가지 자선 활동하면서 그런 것들을 어떤 그 게이츠 아내만의 어떤 그런 사회적 인식을 쌓기 위한 또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책장이 있어요. 어머니의 책장. 그래도 남자는 필요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남자의 배타적 측면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떻게 정신승리라고 살 것인가. 여러분 저는 책을 되게 많이 읽어가지고 맨날 알라딘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거기는 여자밭이 여자밭. 여자들을 위한 곳이에요. 알라딘은. 근데 보면은 그 나오는 책들 보면은 다 어떻게 하면 여자들의 정신을 이렇게 조물조물 위로해줄까라는 책들밖에 없어. 오마르의 삶 같은 애들이 광고하는 그 책이 다 그런 책들이야. 정신승리 조물조물조물. 남자들이 다 나쁜 새끼야 이런 거. 제가 봤을 땐 긴 세월이 아닙니다. 그리고 레드필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혼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습니다. 뭐 빌 게이츠가 바람을 펴서 그렇다. 자기 회사 직원들이랑 아니면 뭐 어떤 뭐 소가 성애자 새끼랑 알고 지내는데 걔랑 연을 안 끊어서 그렇다. 다 개소리예요. 위에 아까 아기새님 보셨죠? 여자는 남자가 알파라고 생각하면은 그 친구가 마약 어디 무슨 마약 카르텔의 윗대가리든 바람을 피든 붙잡고 있습니다. 알파면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하나 있어요. 나중에 이게 제가 다룰 건데 여자들은 충직한 베타와 있느니 차라리 알파를 다른 여자들과 공유해요. 여러분 그 세바시의 그 제가 비판한 그 머시메 누구죠? 이름 까먹었네. 박가람인가? 뭐지? 아무튼 걔 댓글 보면은 걔가 그때 영상에서 그렇잖아. 세바시에서 남자들은 일부 일처제에 감사해야 된다고. 여자들은 만수리에 5번째 첩이 되길 원한다고. 80번째 첩이 되길 원한다고. 그랬더니 댓글에 또 이 골빈 여자들이 그걸 또 지 얼굴에 침 매는 것도 모르고 까르르 하면서 맞아요 일을 하면서 또 막 추천수 막 몇십 개씩 받고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잖아. 여자들은 알파를 공유해요. 여러분 그 한국에서도 이혼율과 경제력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의 월급이 일정 이상 넘어가면은 이혼율이 제로가 됩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질문이 워낙 많아가지고. 자, 여성은 젊었을 땐 하이퍼검이 알파적 측면을 원하고 결혼할 무렵에는 베타적 측면을 원하다가 좀 지나고 나서 다시 알파적 측면을 원하게 되면서 외도로 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젊은 시절 사랑을 추억하는 거는 여성의 고유한 부분이 아니니. 아니요. 이게 그 블랭크 슬레이트 이퀄리즘의 문제예요. 남자들이 자꾸 자신을 기준으로 여자도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해요. 남자가 젊은 시절 첫사랑을 추억하는 것과 여자가 추억하는 건 다릅니다. 깊이가 달라요. 왜냐하면은 섹스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섹스를 하고 나면은 그 여자를 훌훌 털어낼 수 있어요. 오히려 여자가 섹스하고 사라져주면 땡큐인 남자들도 있죠. 근데 여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남녀의 성 전략이 달라서 그래요. 남자는 정자는 싸고 남자는 비쌉니다. 남자는 다다익선이고 여자는 양보다 질이에요. 그래서 하이퍼거미 필터를 발동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하이퍼거미 필터로 베타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이 여자의 그 감정적인 그 뇌의 설계와 남자들의 그 뇌의 그 와이어된 게 달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그냥 옛날에 걔랑 사귀었었지 이거랑 여자가 자기 알파를 추억하는 거는 깊이가 다릅니다. 자, 아이가 생긴 뒤 모성애가 커져서 가정을 지키게 된다면 오히려 결혼 후 다시 하이퍼거미의 알파적 측면을 원해 외도를 꿈꾸는 여성이 예외적인 거 아닌가요?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생기는 이유가 첫 번째는 한국 사회는 미국 사회보다 보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것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알고 싶으면은 한국 사회가 아니라 미국 사회를 봐야지 좀 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이퍼거미는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 그것이 발현되는 방식이나 정도가 다른 것이지 여성들의 하이퍼거미 본능이 적거나 더 많은 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레드필 지식에 대해서 불만 있는 여성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 나한테는 하이퍼거미가 없다 그러면서 막 지 얘기를 해요. 나는 뭐 내 남편이 이렇게 루저인데도 뭐 곁에서 지켰고 있다는 소리 하는데, 자 여기서 외도라고 했잖아요. 외도. 하이퍼거미의 알파적 측면을 원해서 외도를 하는 여성들은요, 가정을 부수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일탈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불륜 카페 이런 거 있다며, 거기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꼭 그걸 하는 사람들이 꼭 불륜 카페 가입을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가입 안 하고도 의외로 외도를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하이퍼거미의 배타적 측면 때문에 외도를 하는 여자는요, 이혼을 하죠. 그래서 아이를 챙겨서 싱글맘이 돼가지고 다른 여자를 갈아타죠. 이게 한국에서는 되게 보기 드물거든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싱글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보수적이고 매우 안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사유리가 그래서 되게 특이한 케이스 취급받고 조명받는 게 그거거든요. 당장 미국은 틱톡만 켜봐도 싱글맘들이 나와서 자기는 싱글맘인데 블라블라 이렇게 떠들고, 미국은 데이팅 어플만 켜봐도 싱글맘들이 I had my fun 이러면서 막 우리 채들을 예뻐해줄 그런 남자들을 원해요. 그게 진정한 남성성이요. 이지랄하는 것들 되게 많다고요. 30대인 여자들이 남편을 버리고 외도를 해서 이혼을 하는 이유는 미국 여자들이 자기가 아직 외모가 더 죽기 전에 지금 남편보다 더 나은 베타, 즉 물질 공급원을, 즉 블루필 알파를 낚아챌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기지가 않죠? 제가 더 믿기지 않은 얘기 해드릴까요? 자, 정확하진 않은데 저도 미국에선가요? 어떤 캐나다인가 어떤 주에서는 남자가 친자 검사를 하는 게 불법입니다.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진정한 남성성, true masculinity는 남의 아들을, 남의 자식을 보듬어주고 싱글맘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진정한 남성성이다 이지랄하면서 남자들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룰로타마시의 룰 제로 보면은 그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사회가 씨부리는 남성성, 특히 여자들이 씨부리는 남성성은 남자들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씨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알파 고스트의 잔존 영향력이 강한 여자가 대부분인 거는 솔직히 한국 사회보다는 미국 사회예요. 왜냐면 미국 사회는요, 미국인 여자들의 섹스 횟수는 상상을 초월해요. 한국은 그나마 내가 있잖아요, 보수적이라고. 그래서 제 얘기를 너무 한국 사회에 확대해서 적용을 하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문화적 차이에 있어서 발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서 본질, 에센스를 뽑아가지고 응용을 하는 그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여자들은 이 정도까지로 발현은 안 되지만 아무튼 이런 잠재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걸 인지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알파 고스트의 영향력이 강한 여자들도요, 그냥 한평생 평온하게 가정을 지키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매노스피어에 이제 롤로타마 씨가 어떤 예를 드냐면은 이제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손자가 물어봤대요.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생각 많이 나냐고.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네 할아버지 나한테 잘해줬지만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할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한 한 구석이 있었다. 그게 알파 고스트거든요. 심지어 제가 최근에 잠깐 만났던 여자애도 알파 고스트를 갖고 있는 애였고요. 걔도 이제 에피파니 페이지에 들어간 애거든. 그리고 또 제가 또 다른 학교에서 만난 어떤 여자애도 알파 고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걔는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알파 고스트를 만나더라고. 그리고 뭐 보수적인 문화를 감안해서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걸로 배출한다고 했는데 검열 어린 시선이라 이거는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을 되려 위험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일단 뭐 저는 뭐 검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이런 거지 뭐 GTA를 하면은 총기 난사를 확률이 높으니 GTA를 검열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즉 여자가 그런 드라마를 봐서 바람을 핀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해소가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라고 하셨는데 나 한번 이 분한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의 정의가 뭐예요?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은 정신병이랑 비슷해요. 정신병이 없는 사람과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의 공통점은 좌우지간 잘 굴러가고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 모든 집안의 장롱 안에는 해골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 집도 그럴 거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고르고 깐깐하게 결혼을 해도 제 사돈집에도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결국에는
어느 집에든 저마다 각자의 형태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속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 집이에요. 즉 여자가 알파고스트, 엄마가 알파고스트를 갖고 있고 또는 외도를 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게 그 여자 마음속에서 갇혀있고 겉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아무 문제 없는 집안이죠. 근데 굳이 그걸 남편이 내 아내가 알파고스트가 있는 게 아닐까 하면서 의처증이 생긴다면은 그거는 그 남편이 레드필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젊은 남성들은 능력을 개발해 불을 쌓고 외적으로는 섹시함을 가꾸어 알파남의 하드웨어를 갖추고 레드필 지식으로 여자를 완전히 이해하고 다룰 줄 알려고 해야 할까요? 또 눈을 감기 전까지 본인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하는 걸까요? 알파남인 줄 알았던 내 남자가 알고 보니 베타이면은 여자는 변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말이죠. 예.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예입니다. 예. 자, 이 질문자 주신 분 질문이 되게 뭔가 길잖아요. 뭐 불을 쌓고 섹시함도 가꾸고 알파남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여자를 완전히 이해해야 되냐? 할 일이 많아. 최근에 이 설거지남과 관련해서 남쪽 커뮤니티들의 어떤 댓글을 좀 모니터링 살짝 해봤는데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이런 댓글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남자는 모두 해야 돼, 모두 해야 돼, 모두 해야 돼, 모두 해야 돼. 왜 이렇게 할 게 많냐고. 근데 제가 저 시즌 1 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burden of performance라고 표현했죠. 남자한테는 기량을 펼쳐야 될 그런 짐이 있다고. 그 남자의 숙명입니다.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자는 있는 그대로 대접받고 남자는 거듭나야 한다. 남자는 become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남자가 become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자는 거듭나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가 문명을 세우는 겁니다. 남자가 그 페미니스트들이 하이라키 그 질서의 위계 질서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하이라키는 나쁜 거야. 평등한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하이라키는 남자들의 시스템이에요. 평등은 여자들의 시스템이고 제가 여자들은 빌리지 커뮤니테리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던 피터슨이 맨날 그 하이라키를 지지한 게 그거잖아. 이 하이라키는 필요하다고. 이 하이라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위계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문명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남자들이 burden of performance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좋은 것들을 개발해내고 문명을 만들어내고 농경사회를 개발해내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은 남자 손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만 있는 행성에서는 문명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면은 도대체 레드필이 무엇이냐? 제가 최근 본 이제 레드필 영상 중에 가장 좋은 대답은 이거였어요. 레드필은 freedom of choice다. 선택의 자유다. 여러분 레드필에는 레드필 알파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look, money, status, game. 자, look은 생김새, money, 여러분의 돈, status, 사회적 지위, game, 여자들을 다룰 줄 아는 게임. 이 4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look, money, status, game을 다 가진 한 유튜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버한테 그 롤로타마신가 질문을 했어요. 너는 레드필이 뭐라 생각하냐? 레드필은 여자를 잘 꼬시는 거냐? 아니면 부자가 되는 거냐? 도대체 레드필의 궁극적인 이상향과 추구하는 방향이 뭐라 생각하냐? 질문했더니 그 남자가 뭐라 대답했냐 하면은 레드필은 freedom of choice다. 내가 레드필을 지식을 얻고 내가 계속 더 내 사업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내가 더 내 자신을 개선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예쁜 여자를 사기 위해서 더 좋은 거 갖고 더 좋은 스포츠카를 몰기 위해서가 아니라 freedom of choice를 갖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기 전까지는 본인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하는 걸까요? 하셨는데 네, 하면 안 돼요. 남자는 여자 앞에서 울면 안 되고요. 특히 여자 때문에 울면 안 됩니다. 그 우는 이유가 여자 때문에 우는 건데 걔 앞에서 울면은 최악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 앞에서 울어도 되는 거는 거의 한두 개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키우던 걔가 죽었거나. 그 존 로건인지 조 로건인지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빡빡이 아저씨잖아요. 파이터였던 그 조던 피터슨이 나와서 인터뷰 많이 했던 그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 거기에 여성 파이터 선수가 나왔어요. 그 여자 남자친구가 또 마찬가지로 UFC 파이터 선수야. 프로 선수인데 그 남자친구를 왜 찾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방송이 있어요. 내가 찾을 수 있으면 좀 찾아보고 싶은데 그래서 왜 남자친구를 왜 찾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여자가 뭐라 대답했냐면은 그 남자친구가 UFC 선수잖아요. 경기를 했는데 KO패를 당했어요. 막 두들겨 맞아서 쓰러진 거야. 근데 그 두들겨 맞고 쓰러져서 그 반응 모습이 너무 취했대요. 막 이거였대. 자기가 원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은 남자친구가 경기에서 져서 정 떨어진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이거였대. 딱 여자가 이렇게 몸으로 보여줘요. 이러면서 쓰러지고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너한테 격투기에서 졌고 쳐맞아서 쓰러지지만 너 개새끼 너 언젠간 다시 내가 죽여놓을 거다. 그 7.8기의 그 기세를 원했던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During the fight, he almost gets knocked out. As this guy is mauling him, he goes like this. What do you think I was thinking? Not good thoughts. The boyfriend. My boyfriend. Like this. Yeah, you didn't like it. Fuck no. Did it turn you off? Oh my God, so much.
Whoa. I was like, dude, you're getting fucked up, and as you're falling to the canvas, still need to go fuck you. Wow. You're like, fuck you, like that. So the way he Has was to getting be. beaten was fucking with you. Yeah. It wasn't just that he was getting beaten. I don't It was care. just I don't know. that he was like I don't shying care. away. Yeah, I don't care if That he wasn't You're digging not in. gonna. Yeah, like you gotta fucking like take that shit. Take it. Yeah, Yeah. like you know, like a champ or like a fighter. Right. 그래서 자기 남자친구를 찾대요. 결론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이때 연애 유튜버들이랑 이 드라마랑 이 사회적 내러티브가 남자들을 망쳐놓은 거예요. 이게 블루필 컨디셔닝 중 하나인데, 남자는 감정적이어야 된다. 여자한테 너의 진심을 얘기해라. 진실을 보이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마음을 터놓고 하는 완벽한 오픈 커뮤니케이션이 진정한 연애를 위한 발전한 길이다. 다 이 얘기 연애 유튜버들이 한 얘기잖아.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제가 여자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불편한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되게 감수성 있고 감정적인 남자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 여자친구를 엄마라고 생각하거나 여자친구를 사이코테라피스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짓이 여자친구를 엄마라고 생각하거나 여자친구를 사이코테라피스트로 생각하는 짓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레드필 코리아님은 언급하신 대로 동물학자가 동물을 바라보듯 여성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해야 될 걸 남한테 가르치는 법이에요. 특히 엄마 아빠들이 그렇죠. 자기가 못하는 거 아들한테, 자식 딸들한테 막 교육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살면서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나한테 얘기하는 것들인 것들도 많아요. 내 자신한테 하는 얘기인 것들도 많아.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제 여친이 저한테 바람을 핀 적은 없는데, 저는 연애를 하면은 여자친구한테 이 얘기를 해요. 초반에 걸리지 마라. 너는 바람을 피지 않을 거야가 아니에요. 걸리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여자친구가 바람 피다 걸렸다 해도요, 제가 화나는 포인트는 얘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가 아니라, 아 씨발 내가 이걸 왜 못 알아봤지? 내가 뭐 어떤 레드 플래그를 놓친 거지? 내가 도대체 뭔 병신 같은 모습을 보였길래 얘가 감히 날 배신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을까? 그리고 내가 아까운 거는 그동안 들어간 시간과 돈이죠.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주식을 샀는데 10만 전자가 5만 전자가 됐어. 내가 이재용 멱살 잡고 내가 니한테 너를 믿은 그게 얼만데 이질을 한 게 아니에요. 아이씨, 내가 왜 그게 고점인지 몰랐지? 아, 내가 무슨 시장의 신호를 잘못 읽어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어쩌다 주식이 반토막이 났지? 아, 욕같네. 돈 아까워 죽겠네. 이런 거라고.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블랙필, 퍼플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레드필을 잘못 받아들인 예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 이게 설명이 필요했나 보군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블랙필은 우리 댓글에서도 봤듯이요. 블랙이 뭐예요? 블랙. 깜장색이잖아. 흑화한 거야, 흑화. 레드필 지식을 알고 흑화한 거예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제가 설거지론을 보고서 레드필, 이 한국 사회에 블랙필 전조 증상을 봤다고. 블랙필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절식남이나 여자를 부정하는 믹타오 운동, 내 인생의 여자를 도려내는 그런 믹타오 운동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자는 다 필요 없어. 로맨스 보고 다 뒤져. 여자는 그냥 정말 섹스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완벽 극단적인 성적 대상화 있죠. 그래서 먹버만 하는 남자들도 있고요. 능력된 애들 중에선. 그게 블랙필입니다. 블랙필. 레드필 지식을 듣고 흑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퍼플필, 제가 얘기했잖아요. 퍼플이 뭐예요? 보라색이잖아.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잖아요. 레드필 지식을 듣고 블루필로 후퇴한 거예요. 그게 퍼플필이에요. 또는 레드필 지식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아,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주 틀렸다고는 말은 못하겠고, 이전에 나의 그 달콤한 그런 달달한 로맨스의 망상과 그래 좀 현실 한 스푼 정도 섞어서 난 이 정도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래. 이게 퍼플필이에요. 자, 퍼플필의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이거예요. 레드필의 지식을 이용해서 나의 소울메이트를 꼬셔야지 생각하면 퍼플필이에요. 왜냐하면 레드필의 수많은 핵심 중 하나가 뭐예요? 원아이더스. 나를 위한 단 한 명의 여자가 존재할 것이다. 신이 준비한 나의 짝이 존재할 것이다. 나의 소울메이트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블루필적인 생각이고, 그것을 부수는 게 레드필이거든. 레드필의 가장 잔인한 아이언로 철칙 중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한국식으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한테 딱 박히게 좀 과격하게 말할게요. 모든 여자는 대체제예요. 모든 여자는 대체제입니다. 근데 레드필 지식을 알고, 아, 나 이제 여자에 대해서 이해했어. 이제 여자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쪼물쪼물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사람을 막 조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의 그분을 이제 꼬셔야지. 옛날에 나를 찬 영희를 만나러 가야지. 영희한테 다시 연락해야지. 난 이제 레드필 무장이 됐어. 이게 퍼플필이에요. 좋대 아주 그냥.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레드필적인 지식이 있고 레드필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아무 여자나 막 꼬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looks, money, game, status를 갖추면은 어느 정도 돼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것을 거부하는, 내 프레임에 들어오길 거부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남자한테도 하이러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섹슈얼 마켓 밸류에 있어서. 여러분이 연애 시장에서 별로 가치가 높은 사람이 아닌데
레드필적인 지식을 갖췄다고 해서 여자를 꼬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4등급의 여자를 꼬실 수 있던 여러분이 레드필 지식을 갖춘다고 해서 갑자기 아이린이나 태연을 꼬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레드필 지식을 갖추고 어느 정도 여러분이 셀프 디벨롭을 한다면은 6에서 7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룰 지로에 나오는 레드필 구루들이 뭐 항상 90등급, 뭐 롤러타마시가 90등급하고만 섹스를 했겠어요?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무조건 외모가 좋은 여자가 장땡이 아니에요. 내 프레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자가 좋은 여자입니다. 자, 진중권이 싸지른 칼럼, 아니 설거지른 칼럼. 제가 이분 댓글 보고 무슨 칼럼 썼을까 너무 궁금해서 구글링도 해보고 네이버에 쳐봤는데 안 나오더라고. 아마 이분이 말씀하시는 칼럼이 진중권이 쓴 칼럼 중에 가장 짧은 칼럼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진중권은 대표적인 블루필 알파? 이 사람을 알파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블루필 시그마예요. 굳이 제 기준에는. 이분이 옛날에 초라한 남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투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저는 죽은 개는 걷어차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부관 참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굳이 이분에 대해서 더 까지 않을게요. 레드필 지식을 탑재했다면은, 즉 하이퍼거미 본능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했다면은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요? 알파가 베타가 되는 방법이 미안해요. 베타가 알파가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먼저 대답드리면요. 몰랐어요. 이분이 따로 몇 년 전부터 레드필을 공부하신 게 아니라면은 고작 제 영상 몇 개 보고 레드필 지식을 탑재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롤러타마 씨가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엘리베이터 피칭을 위한 레드필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엘리베이터 피칭이 뭐냐면은 이게 시나리오에서 나온 말인데, 시나리오를 쓴 시나리오 작가들이 영화 제작가들 그 투자자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기 시나리오를 피칭한 걸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워낙 바쁘고 하도 찾아와가지고 자기 시나리오 봐달라고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사무실 가는 사이에 그 시나리오를 설득하는 거를 엘리베이터 피칭이라고 그래요. 즉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세 줄 요약 이런 거예요. 레드필의 왕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데, 만약에 본인이 레드필 지식을 탑재했다고 생각한다면 되게 위험한 거고요. 만약에 이분이 그냥 가정법으로 탑재를 했다면 그 다음에 뭐냐고 물어보시는 건데, 당연히 레드필 지식을 탑재했다면 그거를 일상에서 응용을 해야죠. 레드필은요, 단순히 레드필은 PUA가 아니에요. 여자를 꼬시거나 이런 기술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남자가 어떤 마인드로 인생을 살 것인가, 삶을 어떤 운영체제로 운영할 것인가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필, 만약에 여러분이 언젠가 레드필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것을 여러분한테 체화를 했다면은 그것의 다음 스텝은 여러분이 그거를 마음껏 응용하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레드필 지식을 무술에 비유했죠. 그리고 레드필 지식을 탑재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응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레드필 지식을 탑재했다고 스스로한테 자신있게 얘기하고 싶으면은 레드필 지식을 실제로 응용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레드필 시즌 뭐 한 5까지 만들어서 여러분이 레드필을 많이 알게 됐다고 쳐봐요. 근데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진짜 예쁜 여자 만나잖아요. 여러분 다시 블루필로 돌아가요. 프레임이 무너진다고, 예쁜 여자 앞에서. 그 다음에 이 뒤에 질문, 베타가 알파가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대답은 세모예요. 세모. 모든 남자가 다 알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한 영상 중 하나가 모두를 구할 수 없다라는 영상이에요. 레드필은 모두를 구할 수가 없어요. 레드필이 이미 10년 전부터 어느 정도 남자들 사이에서 넓게 알려진 미국조차 믹타오 운동, 블랙필 운동이 엄청 커요. 그리고 재밌는 게 블랙필, 믹타오 유튜버들도 굉장히 성공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약간 페미니즘이랑 비슷한 거예요. 페미니즘 유튜버들이랑 그 자신들의 그 펼치지 못한 삶, 자신들의 현실을 안주하게 해주는 얘기들을 하거든. 약간 태극기 할아버지들을 상대로 하는 방송이랑 비슷한 거야. 어딜 가나 레드필 지식이 퍼진 그 커뮤니티, 그 사회에는 일정 부분의 블랙필들이 있고, 또 일정 부분의 퍼플필이 있고, 일정 부분의 블루필들이 있고, 일정 부분의 레드필러들이 있습니다. 레드필러들이 그 중에서 비율이 제일 낮아요. 왜냐면 레드필은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왜 쉬운 길이 아닌지는 제가 어느 영상을 만들면 여러분이 직감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알파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베타가. 근데 모두가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레드필 지식이 한국에서 유행하고 퍼지게 된다면은 블랙필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퍼플필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리고 블루필에 빠져있는 그 백마탄 원탁의 기사단이 저 같은 사람들을 엄청 공격을 하겠죠. 자, 이성에게 나의 세상을 보여주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분의 질문은 되게 건설적인 게, 이게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이 여자가 나의 프레임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잖아. 여자들이 남자들의 프레임에 들어오는 건 딱 하나예요. 이 남자 믿고 의존할 수 있는 남자구나. 이 남자의 인생을 함께 즐겨보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여자들이 여러분의 세상에 들어오고 싶다면요, 그 세상은 여자들이 들어오고 싶은 세상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뭐 단순히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쿨하고 재밌고 멋진 걸 떠나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 삶을 대하는
그런 사고방식과 태도 이런 것들도 되게 멋지고 쿨해야죠. 그래서 여자들이 나를 버리고 그 남자한테 동기화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죠. 이거를 데몬스트레이트, 그러니까 보여주는 방법은요. 이걸 뭐라 표현해야 되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건 솔직히 이분이 지금 대학생인지 뭐 직장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또 소개팅으로 만난 건지 자만추인지도 모르니까 방법론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뭔가 어필을 하면 안 돼요. 자꾸 바보같이. 예를 들면 뭐 인스타그램에 자기 차 막 자랑하고 막 비싼 시계 막 구찌 시계 이런 거 막 일부러 보인데 올려놓고. 그 왜냐면 그 가시나들 맨날 하는 짓이거든요. 인스타그램에다가 우연인 척하고 막 루이비통 가방 막 보이게 하고, 우연인 척하고 막 뭐 비싼 시계 보이게 하고. 그다 여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 지들이 인스타에서 하는 짓거리들이 거기 때문에 되게 잘 알아. 남자들이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뭔가 자기의 부를 과시하려고 하면요, 그거는 여자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그런 짓을 하면은 결론적으로 꼬시는 거는 골드디거들, 꽃뱀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성의 나의 세상을 보여주는 방법, 반복론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는 그냥 개괄적인 개론만 제 생각을 알려드리면은, 일단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단계. 첫 번째 데이트에서, 두 번째 데이트에서, 세 번째 데이트에서, 또는 알고 지낸 사이라면은 처음 만났을 때, 며칠 지났을 때 천천히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일 길게 걸린 게 3년이었어요. 그 3년 동안 그 여자애가 두 번의 남친을 갈아타면서 그 두 명의 남친과 저를 비교하게 되면서 저한테 넘어왔죠. 자, 여자한테는 잘해주면 절대 안 돼. 거칠게 대할수록 나를 우습게 안 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 제가 만든 시즌 1에서 만든 영상 중에 인간은 딱 자기가 필요한 만큼 착하다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게 여자들한테 되게 많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이 레드필 지식에서 또 알아야 될 게 쉿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쉿 테스트. 여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남자들을 성질을 긁으면서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쉿 테스트에 대해서 좀 또 자세히 좀 다뤄야 되는데, 그건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그 쉿 테스트에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을 우습게 봐요. 이게 이 은조대왕님의 말이 그 맥락과도 같아요. 거칠게 대한다는 건 뭐 무슨 막 마초남처럼 이렇게 꼭 하는 것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뭐 손찌검을 하라는 게 아니라 바운더리를 그으라는 얘기죠. 바운더리. 그러니까 디시플린, 이런 말 하면 또 페미들이랑 여자들도 눈알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남자들은 자기 여자친구한테 어느 정도 여자친구를 애로 보고, 실제 여자는 애입니다. 애. 어른인 척하는 애예요. 여자는. 나는 그거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수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어. 나는 이미 페미니즘이 증명을 했거든. 본론으로 돌아가지고 이분 말은 맞아요. 자, 레셔널 메일 채널 말고 다른 레드필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채널이 있나요? 있습니다. 몇 가지 추천해드리자면은, 자, 롤러 타마씨가 주기적으로 레드필의 구루급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남자들과 만나서 하는 그 8명 정도 최대 토크쇼가 있어요. 룰 지로 쇼인데 거기 나오는 멤버예요. 리치 쿠퍼라는 분인데, 이분은 영상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0분, 20분. 그리고 이분은 사업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남자들이 성공하는 마인드를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뭐 라이언 스톤, 또는 뭐 모던 라이프 데이팅, 이 모던 라이프 데이팅을 진행하는 이 사람은 아주 골게요. 되게 재밌는 사람이고, 라이언 스톤은 제가 만든 블루필 영상이 약간 라이언 스톤 스타일이에요. 내레이션이 들어간 그런 일상적인 푸티지 진행하면서 레드필 지식에 대해서 단조롭게 읊조리는 그런 거고요. 여러분이 좀 레드필 지식, 특히 좀 여러분이 좀 PUA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픽업 아티스트들의 기술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은 33 Secret이라는 채널을 찾아서 보세요. 33 Secret. 그리고 그 남자가 운영하는 또 알파멜 시크릿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은 약간 좀 레드필의 맥도날드 버전이에요. 참고로 이 33 Secret 이 채널을 롤러 타마씨가 각 잡고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허슬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길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33 Secret이 롤러 타마씨의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것처럼 얘기를 했든 말았든, 중요한 거는 그만큼 이 33 Secret을 만든 이 채널장은, 이 픽업 아티스트는 실제로 현업 픽업 아티스트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만큼 레드필 지식을 잘 인스턴트화해서 잘 정리를 했어요. 이 남자의 최근 영상 말고 옛날 영상 많이 보세요. 최근 영상은 약간 좀 브레이크다운 비디오가 많아서, 브레이크다운 비디오가 뭐냐면은 제가 그 옛날에 세바시 했던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컨텐츠 가져와서 켜놓고 하나하나 부시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다운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하는 게 좀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경고 하나 할게요. 이 33 Secret 채널 여러분 보면은 제 레드필 채널보다 훨씬 더 막 경악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된다고? 이 새끼 미친놈 아니야? 이가 33 Secret 이 채널은 좀 매운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거부감이 들고요, 이 새끼 미친놈 아니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레드필 지식에 대해 대충 뭔지 알겠는데 어떻게 이용을 하라는 건가요? 자, 클클님께 말씀을 드리면은, 저한테 어떻게 이용할지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레드필 지식은요, 대충 뭔지 알고 이용했다간 죽어요. 제가 레드필을 무술이라 그랬죠. Martial Arts. 내가 오늘 태권도장에 처음 갔는데 이런 건 자세 몇 개 이론 막 한 번씩 해보고 대충 알겠는데요, 어떻게 싸워야 되나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개처 맞아요. 여러분, 여자들은 진짜 잔인한 동물입니다. 진짜 잔인한 동물이에요. 여기 댓글에 어떤 분이 달아주셨는데 어줍지 않게 레드필을 알고 알파인 척했다가는 여자들 금세 알아채고요. 반 죽여놓습니다. 제가 저 블루필 베트남 영상에서도 얘기했죠. 여자들이 제일 극혐하는 게 알파의 행동을 흉내내는 베타예요.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진짜. 그래서 레드필 지식에 대충 뭔지 알면 아시고요. 안 되고요. 이미 어떻게 이용을 하라는 건가요 자체가 클클님의 인생의 방향이 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죠. 레드필 지식을 터득하면 그 다음 뭐죠? 응용이라고요. 나의 목표와 나의 야망과 나의 방향에 맞게 그걸 이용해 먹어야 돼요. 근데 나한테 이거 어떻게 이용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클클님이 나한테 저 이제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질문하는 거고 그거는 거의 소년들이 아빠한테 해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아빠들의 대답은 뭐예요? 스스로 찾아야죠. 레드필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된 기립이 된 즉 백본이 있는 척추가 바로 선 한 명의 강한 남성을 만드는 겁니다. 비록 남성들이 하이라키를 형성해서 리더를 따르고 팔로워가 생기고 하지만 그 팔로워들도 각 개개인은 또 하나의 독립된 주체여야지 그게 이상적인 남성들의 트라이브, 부족이에요. 알파메일이 된다는 게 꼭 무조건 대장이 되고 리더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